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까지 연결되는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일단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좀 어느 정도 두 지수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란과 관련된 전쟁 뉴스도 주목되고 있지만 유가는 다시 한번 또 110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란 관련해서 울고 웃고 다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란에서 울기만 했죠. 전일 같은 경우 장 시작은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 다 반납하고 급락하는 마감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란 관련된 전쟁이 휴전이라든지 좀 소강 상태가 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전쟁이 더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국내 증시는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도 사실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란과 오만, 호르무즈 해협 일부 개방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굉장히 좀 크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유가에 문제가 있고 화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제품들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상당히 전 세계 경제가 좀 흔들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피로감도 있지만 증시에 있어서도 상당한 피로감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와중에 이란과 오만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 자체는 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 좀 억울하죠. 국내 증시는 혼조세가 아니라 맞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그 못 오른 부분들,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은 오늘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종목별로 미국 증시 좀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많이 했거나 아니 낙폭이 거의 없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락을 많이 한 종목들은 하락을 좀 줄여갔고요. 보합권에서 출발한 종목들은 일부 좀 상승 전환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경기가 좀 좋지 않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실적 자체는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방어해주는 모습들로 좀 마감을 했지만 자동차로 가보면 얘기가 좀 잘 달라져요. 테슬라가 우선 인도량에 대해서 실망감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 자동차 종목들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확실히 좀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지금 낙폭이 좀 나오고 있죠. 전 세계 경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나빠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음봉이 상당히 좀 길게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 1.33% 시가가 1.33%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고가가 1.75% 상승이었고요. 저가는 5% 넘게 하락을 했죠. 사이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종가 같은 경우는 4.47% 하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고가와 저가가 6%가 넘게 차이가 나죠. 굉장히 좀 많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모습을 보고 국내 시장은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폭 모두 다 반납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다 하락했죠.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일부 좀 개방을 한다. 개방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변동성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외국인이 소폭 사실 막판에 좀 매수를 좀 전환했는데 장 끝났을 때 사실 시간 외의 매수까지 합쳤을 때 이 플러스고요. 시간의 매수 전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는 점. 매도 금액 많이 줄었습니다만 5,000포인트 가까이 갔을 때는 여기서 많이 팔기에는 좀 아깝거든요. 수급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중반에서 시작을 해서 5,200포인트대까지 200포인트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특히 기관의 수급이 다시 변했죠. 기관이 이 4월 1일 날
이 개인과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도 기관의 4조 원 넘는 순매수로 인해서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수급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서 1조 원대, 2조 원대 이 조 단위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그래도 좀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로 넘어가 봐도 외국인이 매도가 아니죠. 외국인이 일부분이라도 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선물이 시장의 좀 방향성을 많이 좀 결정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선물 같은 경우도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외국인의 매도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래서 5,000포인트 언저리 가면 다시 이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뭐 반도체죠. 반도체 같은 경우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요. 차트가 정말 변동성이 크죠. 이 4월 1일 수요일 날에는 뭐 고가가 15%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종가도 12%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7% 가까운 하락까지 갔다가 6.65%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이 고가와 저가가 삼성전자가 어제 10%였습니다. 그만큼 변동성 심했는데 그 변동성이 위로 양봉이 나오는 변동성이 아니라 그 전날과는 다르게 음봉이 나오는 변동성이 같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실 이평선들 좀 모여있죠. 61선 위이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자동차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시 좀 차트가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장중 고점과 저점이 한 10%가 넘어요. 그럴 만큼 10% 정도가 돼요. 그럴 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고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제가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건설주 이런 종목들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 종목들, 폭등을 했었던 종목들 다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도 바이오주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사실은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닥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지면서 물론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도 좋지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좀 더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좋지 않은 그런 이 상황인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면 확실하게 휴전을 할 때까지는 변동성은 좀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제와 같은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죠. 어느 곳에서 미사일을 쐈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의 영향력 있는 곳에서의 발언이 나왔다든지, 이스라엘 언론이나, 미국에서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다른 전쟁에 대해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의 하락보다는, 소폭이라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래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종목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수 안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좀 박스권이죠. 이 안에서 좀 순환매되는 모습들,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매매에 좀 자신이 없다라면은 좀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변동성에는 좀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확실하게 변동성이 있는 장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변동성이란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할 땐 좀 무섭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고 그리고 하루 안에도 그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네,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사실 전쟁이 처음에 났을 때 3월 초에 이틀 동안 하락한 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만큼의 음봉, 그거보다는 조금 짧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긴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어제 고점과 저점이 7%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사이드카가 코스피가 14번, 코스닥이 8번, 어제 사실 포함하면 더 많이 낮았죠. 변동성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이드카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가 사실 정상인데 한두 번도 못 볼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 올해라고 해봤자 4달이 채 안 됐습니다. 3달 조금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코스피 코스닥 20번 넘게 사이드카가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얼마나 변동성이 컸는지를 사이드카의 횟수만으로 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좀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많이 올랐어요. 국내 증시가 25년도 시작할 때를 살펴보면 2,500포인트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2월달 고점까지 살펴보면 6,300포인트, 지수가 2배가 훨씬 넘게 올랐죠. 2.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이 2배가 넘게 오르는 것도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지수가 2.5배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변동성이 그리고 5월부터 따진다라면 기간 대비 변동성이 더 많이 나오죠. 5월 달에도 2,500포인트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라면 변동성이라든지 무언가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국내 증시도 단기에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유가에 상당히 좀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출을 위주로 하고 석유가 안 난다. 이런 나라들은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경제 규모가 더 취약하죠. 다른 나라들도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경제가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 직격탄을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I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더 키웠죠. AI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이 AI에 들어가죠.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국내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많이 오르면서 여기에서의 변동성이 같이 좀 섞이면서 여기 이 영향력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영향력도, 금리와 환율이 사실 같이 가죠. 원화가 약세가 더 심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채권 금리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수가 단기에 많이 오른 부분과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습을 좀 취해야 되느냐? 최근에 지수의 움직임들을 좀 놓고 보면 물론 이 1월과 2월 달을 포함하면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2월 이후에 3월과 최근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5,000포인트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5,000포인트를 깨고 하락한 적이 2월 달에 있었어요. 그런데 2월 달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5,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좀 5,000포인트에 가까이 갔을 때는 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3월 4일 날 음봉이 길게 나왔어요. 이날은 공포 심리가 가장 극에 달했던 날인데요. 그 다음날 양봉을 내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3월 4일 날 종가가 5,093포인트입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3월 31일 날 5,05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다음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5,000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당연히 5,000포인트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익단이 소멸이 깨지지가 않았거든요. 이익단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됐을 때 5,000포인트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지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포인트대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0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가면 매도세가 좀 나옵니다. 5,000에서 5,500포인트 넘어가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0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500포인트 넘어갈 수는 있는데 5,500포인트 넘어갔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종목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떨어졌을 때 그럼 어떤 종목 먼저 사야 되느냐? 실적이 훼손이 되지 않고요. 여전히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섹터들,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전, 이 건설주와 같이 계속적으로 수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실적이 깨지지 않았다. 이런 종목들을 5,000포인트에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섹터들 안에서 종목들을 고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될지 수출이나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심 종목은 어떤 거 체크해 주실까요? 네, 방산주 중에 하나 골라봤고요. 현대 로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작년 초부터 주가가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작년 초에 주가를 살피면 5만 원 정도였죠. 사실 고점까지는 27만 원도 있었고요. 지금 20만 원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움직임이죠. 17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상승도 조금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어요.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26년도 실적 자체는 우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견고하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26년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좀 더 좋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 여름이 되기 전부터 주가는 반응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의 상승에 대한 힘은 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실적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현대로템 관심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방산 섹터 내에서 현대로템 골라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화장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화학 제품들 많이 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화장품 제조사들도 좀 더 큰 제조사들이 유리한 상황이다.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화장품 종목들이 상당히 조용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몇 번 나타났었는데요. 대형 제조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K뷰티가 계속적으로 열풍입니다. 작년부터 K뷰티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주목받을 때는 대형 화장품 업체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이보다는 소형 업체들이 무언가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업체들과 함께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특히 그리고 국내에서는 올리브영과 같은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소형 업체들이 여기에서 제품만 좋다라면 잘 팔릴 수 있다, 잘 팔 수 있다, 가성비 좋은 제품도 잘 팔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제조사들도 소형 제조업체들도 많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형 제조업체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큰 제조업체들은 물량이 작으면 주문 자체를 받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좀 커야 되고요. 그러면 물량이 큰 업체가 들어오면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에 대해서 업체들이 제조하는 업체에서 이익단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 유연성에 대해서는 소형 업체가 훨씬 유리하죠. 규모가 작은 이 주문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모 작은 주문을 받고 있다가 다른 상품이 더 잘 팔리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좀 잘 안 팔린다. 바꾸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소형 업체들은 기동성과 유연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에 이런 여러 소형 업체들이 많이 장사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유리했었는데 이런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문제점이 좀 생겼죠. 에틸렌 계열에 대한 원재료들, 플라스틱,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질에 있어서의 이런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대형 업체들은 소형 업체들에 비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좀 가지고 있죠. 대형 업체들 유연성은 부족합니다만 그동안의 공급 판로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금 보유도 상당히 많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에틸렌 계열이 상당히 좀 부족해질 때, 무언가의 재료가 부족해질 때는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재료를 확보하기에 절대적인 우위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과 이런 그동안의 기존 거래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훨씬 견고한 모습들이 대형 업체들로의 우위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대형사에 대한 공급망 프리미엄이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 업체들, 사실 대형 업체들이 실적이 많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 좋은 상황들이었는데 소형 업체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대형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었었는데 이 관심도 다시 한번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제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주실까요? 국내 OEM 업체들 대표적으로 4개 정도 있죠. 그중에서 한국 콜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26년에 국내 법인이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가 있었는데 적자가 더 확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자가 유지가 되거나 적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한국 법인은 크게 성장을 해요. 여기에다가 미국 법인 말고요. 유럽 법인이, 유럽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판매 속도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법인에 대한 이 유럽 쪽에 있어서의 화장품 수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유럽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위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국내 화장품 OEM 업체들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까지 강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콜마까지 함께 또 저희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상무님이 체크해 주시는 시장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관심 종목 CJ 제일제당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국내에서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에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간 몇몇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왜 어려웠는지를 좀 살펴보면 아미노산입니다. 이 CJ 제일제당은 식품사업부와 바이오사업부가 있는데요. 이 바이오사업부의 아미노산이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아미노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아미노산 가격을 놓고 보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는 점.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추가적으로 더 악재를 받을 가능성은 지금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해외 쪽에 있어서의 이런 수출은 계속적으로 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아미노산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들을 겪으면서 CJ제일제당 안에서 재무적인 이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아미노산 쪽에 있어서의 실적 훼손은 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미노산에 대한 타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바닥권이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를 정말 진바닥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여기에서부터 26만 원, 사실 박스권 상단 26만 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2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목표가 26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무님의 관심 종목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수출이나 실적이라는 키워드 주목해보자. 방산섹터 현대로템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동안은 좀 소형 제조사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제는 대형 제조사도 보자. 한국콜마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까지 함께 확인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스탠바이 시간 바로자자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새로운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